오늘 현재부터 자 오늘 8장 6절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과 일반화된 역행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차 형식과 2차 형식의 응용에 대해서 배웠고 강의를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자 오늘은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 자, 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은 2절에서는 행렬 대각화의 개념을 일반적인 M/N 행렬 A로 확장하는 방법을 다루고 최소 제곱표와 역행렬의 일반화된 개념 및 응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에서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다루도록 해보죠. 자,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특이값 분해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미 행렬 M/N 실수 행렬 A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언제나 U 트랜스포즈 A V가 이렇게 시그마 1이란 부분 행렬하고 여기는 다 제로 부분 행렬로 이루어진 이런 시그마 행렬과 같아지는 직교 행렬 리어 올소고날 행렬 U와 V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임의의 행렬 A가 주어지면 그러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직교 행렬 UV와 대각선 행렬 시그마가 존재한다는 정리입니다. 여기서 요 시그마 1의 모양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 주대각선 성분만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K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대각선 행렬입니다. 그리고 요 K는 어떤 K냐면은 요게 행렬 A의 랭크하고 똑같은 숫자입니다. 자, 이게 왜 이런 그 UV 시그마가 존재하는지를 증명해 줄게요. 위의 행렬 시그마의 대각선 성분을 우리는 행렬 A의 싱귤라 밸류 특이값이라고 하고 U의 열들을 A의 레프트 싱귤라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V의 컬럼들을 A의 라이트 싱귤라 벡터라고 합니다. 이게 행렬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할 때 이 아이겐 벡터들의 일반화된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레프트 아이겐 벡터, 라이트 아이겐 벡터 개념보다도 더 확장된 레프트 싱귤라 벡터, 라이트 싱귤라 벡터 이런 것들이 컬럼이 되는 그런 행렬이 바로 U와 V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뭐만 구하면, UV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A 트랜스포즈 A가 주어지면 A 트랜스포즈 A란 정사각 행렬을 생각할 수 있죠. 요거 대칭 행렬이죠. 그럼 이거를 대각화하는 직교 행렬 U 존재하죠. 그 U를 찾으면 돼요. 또 A에다가 A 트랜스포즈를 오른쪽에다 곱해주면 A 트랜스포즈가 되죠. 그럼 이것도 대칭 행렬이죠. 그러니까 대칭 행렬은 if and only if 대각화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걸 대각화가 가능하게 하는 행렬 V가 존재하죠. 직교 행렬. 그럼 그 V를 구하면 됩니다. 즉 아까 U 트랜스포즈 A V 이퀄 시그마 되는 U V는 A 트랜스포즈 A를 직교 대각화하는 직교 행렬 U를 구하고 A 트랜스포즈를 직교 대각화하는 직교 행렬 V를 구해서 그리고 그 U 트랜스포즈하고 V를 A에다가 양쪽에 곱해주면 언제나 시그마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봅시다. 왜 그런지. 자, M/N 크기의 행렬 A가 A 곧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라고 씁시다. 왜냐면 U 트랜스포즈 A V 트랜스포즈는 이게 직교 행렬이니까 U를 곱해주고 또 V를 오른쪽에 곱해주면 이제 요 같은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이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특이값 분해가 이렇게 돼 A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때 요 R은 행렬 A의 랭크이다 실제로.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요 V 트랜스포즈의 A 트랜스포즈 A V는 요런 식으로 표현되고 요 M/N 행렬이 되고 요 U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V는 요런 M/N 행렬이 된다. 여기서 요 시그마 I들이 이제 싱귤라 밸류입니다. 요 싱귤라 밸류가 무엇이냐면 이제 요 A 트랜스포즈 A의 여기 닮음 행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유값들이 되는 것이죠.
즉 A 트랜스포즈의 고유값들이 요것들이고 AA 트랜스포즈의 고유값들이 이겁니다. 근데 A 트랜스포즈 A하고 AA 트랜스포즈가 다 이게 다 고유값이 같습니다. 제로 고유값 중에서 이제 고유값의 개수는 달라도 이 논제로 고유값들의 값까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어쨌든 요 증명을 한번 설명해 줄게요. A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요 A가 이렇게 쓰여질 수 있으니까 A 트랜스포즈 A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게 되면 U 트랜스포즈 U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줄여 쓸 수 있죠. 그리고 요 시그마 트랜스포즈 곱하기 시그마는 어차피 대각선 행렬 곱하기 대각선 행렬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대각선 행렬이니까 시그마 프라임이라고 놓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직교 행렬 U와 V 또 대각선 성분이 이제 시그마 1 제곱,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러니까 즉 A 트랜스포즈 A가 요렇게 되는 요 대각선 행렬이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요 대각선 성분을 요렇게 쓴다면 그러면 요렇게 되는 직교 행렬 U와 V 그리고 대각선 행렬 시그마 프라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다음 대칭 행렬 A 트랜스포즈 A와 AA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요 A 트랜스포즈 A는 V에 대해서 시그마 프라임으로 이렇게 쓰여질 수 있고 AA 트랜스포즈는 같은 방법으로 V가 상쇄해서 없어지면서 U하고 U 트랜스포즈가 남는 모양이 된다고요. 그러면 U하고 요 U 트랜스포즈 곱한 것은 실제로 이렇게 되죠. U가 시그마 I라 그러면 U 트랜스포즈는 대각선 성분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시그마하고 시그마 트랜스포즈가 대각선 행렬이니까 똑같은 행렬이라고요. 그러니까 곱해주면 제곱이 나오고 나머지는 0이 되는 이런 식의 모양이 되죠. 크기만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요 식이 만족되는 건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리가 증명되는 겁니다. 자, 요 과정을 한번 예제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를 이렇게 주고 요것의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특이값 분해를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A 트랜스포즈 A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요 A 트랜스포즈 A를 정규 직교화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직교 대각화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이겐 밸류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손으로도 구할 수 있고 2차 행렬이니까 그냥 손으로 구해도 되죠. 손으로 구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 요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의 요 고유값 람다 1 이퀄 9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예. A 트랜스포즈 A는 람다 1이 9고 람다 2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시그마 1의 제곱이니까 시그마 1은 요거의 루트 씌워준 3이 되고 요 시그마 2가 1이니까 시그마 2의 제곱이 1이니까 시그마 2는 1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람다 1 이퀄 9에 대응하는 A 트랜스포즈의 단위 고유 벡터 연립방 정식 풀면은 바로 아이겐 벡터 구할 수 있죠. 그걸 이제 노름으로 나눠줘서 유니트 벡터를 만들 수 있고 람다 2 이퀄 1에 대응하는 A 트랜스포즈의 단위 고유 벡터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요 두 개를 컬럼으로 하는 그런 행렬을 우리가 U라고 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V라고 놓을 수 있고, 또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이제 그 V1, V2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A 트랜스포즈 A에 대해서 또 AA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U1, U2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V1, V2로 행렬 V를, U1, U2를 컬럼으로 하는 행렬 U를 가지면 이게 다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서로 다르니까 이제 그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가 1차 독립이고 그걸 우리가 저 직교고 그리고 또 그것을 그러니까 노멀라이즈 시켰으니까 정규 직교니까 이게 리어 올소고날 매트릭스고 또 리어 올소고날 매트릭스죠. 그리고 요 UV를 이용해서 A 이퀄 U 시그마 VT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A하고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곱해 보니까 딱 원래 행렬 A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원래 행렬이 그냥 나오죠. 그렇죠? U하고 V 이렇게 구해보니까. 실제로 그 과정을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싱귤라 밸류를 구해봅시다. 싱귤라 밸류가 3하고 1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은 9하고 1이고 그거에 스퀘어루트 쓰여지니까 싱귤라 밸류는 시그마 1, 시그마 2는 3하고 1이 나와요. 그거에 대응하는 A 트랜스포즈 A, 즉 그 9에 대응하는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 벡터를 구하니까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하나고 이렇게 벡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9에 대응한 아이겐 벡터 하나, 1에 대응한 아이겐 벡터 하나가 노멀라이즈가 돼서 바로 구해졌죠. 아이겐 벡터. V 트랜스포즈를 구했더니 V 트랜스포즈를 구했고
V 트랜스포즈까지 직접 구했습니다. 명령어로 아주 그 다음에 V 트랜스포즈까지 구했어요. V 트랜스포즈를 여기서 V를 구해갖고 그 전체 행렬을 VH라고 해서 VH를 뽑으라 그랬으니까 V의 트랜스포즈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의 고유 벡터를 구해버리면 아이고 A를 누른 지가 한참 돼서 바로바로 실행해 줘야 돼요. 자, 실행해 주면 자, 그러면 이 뭐야? C가 C 아이겐 이게 뭐야? 이게 불필요한 기억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누르면 바로 아이겐 벡터가 나오죠. A를 다시 한번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다 구하고 그 다음에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바로 A 트랜스포즈의 고유 벡터가 구해졌죠. 그걸 갖고 행렬 U를 구하면 행렬 U가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U도 구했고 V 트랜스포즈도 구했으니까 U하고 시그마하고 V 트랜스포즈를 곱해봅시다. 그것이 A하고 정말 같은지. S는 3, 1 이렇게 나왔죠. US 구했더니 US 이렇게 이 두 개가 US, VH 곱한 것이 이 두 개가 같으냐 물어보니까 true라고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서 구한 값이 맞다는 것까지도 확인했습니다. 자, 어쨌든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구해가지고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답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정리가 n/n 행렬 A가 가역 행렬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행렬의 특이값들이 모두 0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 가역 행렬, 이제 아까는 n/n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싱귤라빌리티 디컴포즈를 적용한 거예요. 그게 파워예요. 그러니까 AX equal B가 있다. 아무 정사각 행렬이 아니어도 그냥 AX equal B가 있으면 A를 싱귤라빌리티 디컴포즈를 이용해서 바꿔놓고 하면은 대각선 행렬은 아니지만 거의 대각선 행렬인 거. 0의 뒤에는 0이 좀 있는 그런 행렬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 가역 행렬이 하나가 아니라 U하고 V, 직교 행렬 두 개가 필요한 것 말고는. 근데 어쨌든 그 중에 특수한 경우인 이 정사각 행렬인 경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가역 행렬일 필요 충분 조건은 특이값이 모두 0이 아니기만 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n/n 행렬의 그 싱귤라빌리티 디컴포지션을 구하면 이제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해서 시그마 r 제곱이고 나머지 0이 되는데 랭크가 가역 행렬이면 랭크가 n이죠. 그럼 그 r이 n하고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럼 모두가 다 시그마 i들이 다 0이 아닌 것이죠. 뒤에 0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증명을 한번 볼까요? 자, 증명을 볼까요? 자, 디터미넌트 오브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 오브 A의 제곱이죠. 근데 디터미넌트 오브 A의 제곱이 그러니까 A가 가역 행렬이면 이게 0이 아니죠. 그러면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도 0이 아니어야죠. 그럼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그게 그 시그마 i들하고 뒤에 0하고 다 곱했을 때잖아요. 시그마 i의 제곱들하고 0을. 근데 그게 0이 안 되려면 0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r이 다 0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0이 없어지니까 r이 n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그마 r이 전부 다 시그마 i가 다 1부터 n까지 다 0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이값들 시그마 i들이 다 0이 아니어야 돼요. 가역행렬. 그러니까 가역행렬이면 이제 굉장히 편리해지는 것이죠. 그냥 이게 직교대각화. 그냥 A를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A에다 A 트랜스포즈를 곱해서 그거의 고유값을 구한 다음에 그냥 스퀘어루트 씌워주면 바로 싱귤라 밸류를 구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싱귤라 밸류가 A 행렬에 이제 아이겐 밸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얼마큼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지 아세요? 행렬 A를 갖고서는 직교 대각할 수가 없으니까 앞에 이론들 좋은 걸 다 못 쓰지만 A에다 A 트랜스포즈를 구하면 모든 게 다 쉬워져서 직교 대각화도 되고 아이겐 밸류 구하기도 좋고 뭐 아이겐 벡터도 금방 구해지고 정기 직교고 막 쉽게 갈 수 있잖아. 그러면 A에 대한 문제를 그냥 A 트랜스포즈 A에 대한 문제를 바꿔서 해결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거의 아이겐 밸류 가지고 그냥 그 A의 아이겐 밸류 유추할 수 있다는 소리고. 자,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또 다음 중요한 정리가 n/n 행렬 A에서 R개의 특이값들이 시그마 1, 시그마 2에서 시그마 R까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건 다 0은 아니에요. 뒤에 나머지는 다 0은 무시하니까. 자, 특이값들이. 그러면 행렬 A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A는 이렇게. 이런 모양 전에 한번 본 적 있죠? 대각화 가능할 때 람다 1의 그 첫 번째 x1 트랜스포즈 곱하기 x1
플러스 람다 2의 x1 베타 트랜스포즈의 x2. 그 xi들이 이제 그 정규직교 베타일 때 그렇게 표시할 수 있었다고 했었죠.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는 행렬 A는 정사각 행렬이 아니야. n by n이야. 그때는 앞에는 정사각 행렬이었거든. 근데 정사각 행렬이 아닐 때도 이런 식으로 시그마 j 싱귤라 밸류, 아이겐 밸류 되는 싱귤라 밸류. 요 uj 여기서 그 앞에는 uj 트랜스포즈였는데 여기는uj하고 vj 트랜스포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고 여기 r까지만 있어요. 뒤는 다 왜냐면 0이니까. r 플러스 1부터 n까지는 다 그 0000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 이쪽 u 벡터, v 벡터 곱하는 것이 다 0이 돼 버리는 것이죠.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u라는 행렬 앞에 곱했잖아. 그리고 여기 대각선 성분 있죠. 그러니까 성분별로 보면은 이렇게 곱해지면서 이쪽 컬럼 곱하기 요 대각선 성분 하나. 그다음 요쪽 v 트랜스포즈 이게 로우 곱하기 이거. 그다음 이 컬럼 곱하기 그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그 u의 j 번째 로우 곱하기 시그마 j 곱하기 v의 v 트랜스포즈의 그러니까 v 트랜스포즈의 j 번째 컬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얼만큼 중요한 거냐면 행렬 A가 그냥 벡터들하고 스칼라들하고 그냥 곱한 것들로 표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직교 행렬 배웠던 내용의 이제 정사각 행렬에 대한 이제 그 직교 대각화 했을 때 것이 이제 싱귤라 밸류를 이용해서 정사각 행렬이 아닌 경우로 확장된 그런 정리입니다. 자, 어쨌든 거기까지 하면은 사실은 싱귤라 밸류는 끝난 거고 오늘 그냥 일반화된 역행렬까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게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올게요. 공대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행렬 A가 크기가 n by n 가역 행렬인 경우에 특이값 분해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A를. 자, 그럼 A의 인버스는 만약에 이것들이 가역 행렬이면 A 인버스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 인버스는 요거 전체 인버스니까 요거의 요 인버스니까 요거 V의 인버스인데 V 트랜스포즈의 인버스인데 V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는 바로 V이므로 그러니까 V 트랜스포즈가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이게 V가 되고 U 트랜스포즈가 여기 있게 되고 시그마 인버스가 이렇게 표시되죠. 근데 요 시그마 인버스가 어떤 모양이냐면 시그마가 모양이 이랬었잖아요. 근데 시그마 인버스는 여기에 그러니까 원래 시그마 인버스는 존재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게 가역 행렬이 아니니까. 근데 요 시그마 1은 요 캐피털 시그마 1은 리들 시그마 1들이 다 논제로인 거니까 요거는 가역 행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요 시그마 프라임 요거의 역행렬을 시그마 프라임을 요거의 역행렬하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행렬로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분만 가역 행렬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행렬로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요 시그마 프라임에 대해서 요거는 여기는 가역 행렬이고 요거 전체는 가역 행렬이 아닌 거예요. 요거를 이용해서 앞에다가 똑같이 V, U 트랜스포즈를 곱해준 거를 A 대거라고 이렇게 정의해 주자 이거예요. 요걸 대거라고 불러요. 요 A 대거라고 부르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만약에 요게 시그마하고 시그마 1이 이게 전부 다 이게 전체가 가역 행렬이면 A 인버스하고 같아지고 그리고 이게 가역 행렬이 아닌 경우에도 역행렬 비슷한 역할을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렬 A가 n by n 크기의 n인 경우 요 n by m 행렬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A의 요거는 사이즈가 여기가 n by m이고 여기 m by n이고 그 다음에 n by m이니까 그러니까 요 A 대거는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요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generalized inverse 또는 일반화된 pseudo inverse 또는 무어 펜로우즈 generalized inverse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행렬 A가 주어지면 무조건 싱귤라 베이직 컴포지션을 써놓고 A 대거를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 시그마 프라임은 요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할 때 요 가역 행렬 시그마만의 인버스를 부분 행렬로 하는 요런 행렬이에요. 그래서 A 대거 요렇게 읽어요. 그럼 요것이 어떤 성격을 갖냐면 요런 A라는 행렬이 주어지죠. 여기 역행렬 존재하지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인버스 일반화된 역행렬은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A의 특이값 분해를 할 수 있죠. A 트랜스포즈 A에 또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 벡터를 구해가지고 UV를 해갖고 그러면 UV 구했죠. 그럼 A 대거는 그 V 곱하기 그 시그마 I 요 시그마의 인버스죠. 곱하기 U의 트랜스포즈 해준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만 할 수 있으면 A 대거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요 A 대거가 A는 정사각 행렬이 아닌데도 일반화된 역행렬을 구한 거예요. 자, 특히 이 행렬 A가 n by n일 때 행렬 A의 랭크가 n이면 그러면 A는 이 로우는 상관하지 말고 이 컬럼은 컬럼 사이즈가 n인데 랭크가 n이면 컬럼은 다 1차 독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컬럼 쪽으로 볼 때는 그게 이제 우리가 풀 랭크가 그래서 다 꽉 찼다 그래서 풀 컬럼 랭크 1차 종속인 컬럼이 하나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행렬 이 컬럼의 길이하고 랭크가 같을 때 컬럼의 개수하고 그 행렬 A가 랭크가 같을 때는 우리는 행렬 A가 풀 컬럼 랭크를 갖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행렬이 풀 컬럼 랭크를 갖는 경우에는 그때는 A 트랜스포즈에 갖는다고 합니다. 특히 A 트랜스포즈 A가 이 경우에는 언제나 A 트랜스포즈 A가 어떻게 되냐면 n by n 행렬이 되죠. n by n 행렬이면서 랭크가 n이니까 가역 행렬이 되죠. 이 가역 행렬이 되는 경우에는 수도 인버스는 그리고 특히 또 마지막에 수도 인버스는 A가 정사각 행렬이면서 가역 행렬인 경우에는 A 인버스하고 A의 대거가 언제나 똑같아져요. 가역 행렬인 경우. 자, 그거에 관련돼서 하나만 더 봅시다. A가 풀 컬럼 랭크를 가지면 A 트랜스포즈 A는 가역 행렬이죠. 그 가역 행렬에는 역행렬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의 역행렬이 존재하죠. 그리고 A는 n by n 행렬이면 그냥 A의 트랜스포즈 존재하죠. 요 각각 존재하는 걸 합친 것이 A 대거예요. 이게 아까 구한 A 대거하고 이게 똑같아요. 풀 랭크를 가지면. 그러면 아까 A 대거를 구할 때는 뭘 이용했어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구했죠? 근데 만약에 A가 풀 컬럼 랭크를 가지면 그냥 A하고 A 트랜스포즈만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쉽게. 증명은 간단해요. A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특이값 분해가 된다고 하면 시그마가 이런 모양이 되고 풀 컬럼 랭크를 가지니까 이쪽 엑스트라가 없죠.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는 바로 요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가 풀 컬럼 랭크를 가지니까 A 트랜스포즈 A가 가역 행렬이니까 요거의 인버스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거하고 A 트랜스포즈를 여기에서 A 트랜스포즈를 구하면 되니까 요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곱하기 A 트랜스포즈 곱해주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서로 트랜스포즈가 되면서 이거 상쇄되죠? 요거 상쇄되죠? 그러니까 요 시그마 1의 제곱 마이너스 2승에다가 시그마 1을 곱하니까 시그마 1의 마이너스 1승 되는 거하고는 앞에는 V, 뒤에는 U 트랜스포즈만 남죠. 이게 바로 A 대거의 모양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대거가 이거랑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A 대거를 구할 때 그냥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 곱하기 A 트랜스포즈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안 하고도. 증명을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행렬이 일반화된 역행렬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는 두 개의 컬럼이 1차 독립이죠? 그러니까 풀 컬럼 랭크를 갖죠? 그럼 A 대거 어떻게 구해요?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 구하고 거기다 A 트랜스포즈 그냥 곱해주면 되죠? 제너럴라이즈 인버스 구하는 게 굉장히 쉽죠? 그렇죠? 정사각 행렬이 아닌데도 지금 우리가 역행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너럴라이즈 인버스가 갖는 성질이 이래요. 이게 실제로 A가 n by n 가역 행렬이면 요걸 A 인버스로 바꿔주면 다 성립하는 내용이에요. A 대거가 A 인버스면 다 성립하는 내용이에요. A 대거면 이렇게 많은 성질을 성립해요. 그러니까 A 대거를 구해놓고 나면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를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 있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AX equal B, AX equal B라는 연립방 정식이 있죠. 이 연립방 정식이 해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죠. 그리고 해가 존재하더라도 무수히 많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무수히 많은 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해가 없다고 해를 구하는 걸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우리는 언제나 해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 중에 최적,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더라도 존재할 수 있는 베스트 퍼시블 솔루션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 값을 바로 제너럴라이즈 인버스가 준다는 거예요. 즉 x equal a 대거 b를 놓기만 하면 이게 바로 솔루션이 돼요. a 대거 b는 무조건 이거의 솔루션이 돼요. 우리는 그 솔루션이 또 유일하기까지 해. 그래서 그 해를 우리는 ax equal b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에러가 가장 적은 솔루션,
오차가 불만이 가장 적은 모든 사람의 불만이 가장 극소화한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명은 간단해요. 즉, 이 A 대거 이걸 증명하는 것은 요 A 대거 B를 여기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느냐만 확인하면 되죠. 그렇죠? 뭘 확인하냐면 답은 A 트랜스포즈 A X 이퀄 A 트랜스포즈 B라는 식에 X에다가 요걸 집어넣었을 때 요 식이 만족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AX 이퀄 B를 만족하는 거나 A 트랜스포즈 A X 이퀄 A 트랜스포즈 B A 트랜스포즈 곱하기 B를 만족하는 요 X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요게 요 식을 만족하는 것만 보이면 증명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이걸 집어넣어봐요. 여기다가 A를 싱귤라벨 디컴포지션 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시그마는 요런 모양이고, 그리고 요 시그마 요 원은 가역행렬이고, A 대거는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요런 모양이죠. 다 똑같고 요거 A 대거의 프라임은 시그마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요걸 이용해서 A 대거에다 B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A 트랜스포즈의 X 자리에 요걸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어서 쭉 풀었으면 요게 요거니까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여기서 V가 없어지죠. 요 시그마하고 시그마 프라임 요 모양을 봅시다. 시그마 모양은 이렇죠. 시그마 프라임의 모양은 이렇죠. 시그마 트랜스포즈 곱하기 시그마 프라임. 근데 시그마는 대각선 행렬이죠. 대각선 행렬이니까 시그마 트랜스포즈가 곱하기 시그마 하면 여기 요 시그마 원의 제곱 요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런 모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요거 사이즈가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지면서 시그마 1이 되는데 그냥 시그마 1 하나만 남는데 결국 시그마 1이나 시그마 1 트랜스포즈나 대각선 행렬이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어쨌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게 요렇게 시그마 트랜스포즈로 바뀌어지면서 남는 건 V 곱하기 시그마 트랜스포즈 U 트랜스포즈 곱하기 B만 남아요. 근데 요게 뭐야? 요게 바로 A의 트랜스포즈거든. 이퀄 A 트랜스포즈 B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 A 대거 B는 요 식을 만족하죠. 따라서 X 이퀄 A 대거 B는 이 식을 만족하는 해예요. 그 얘기는 AX 이퀄 B를 만족하는 어떤 무슨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그냥 완전한 솔루션은 아니지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즉 최적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마지막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최적해를 구하는 거 문제예요. 자, 점 4개를 지나가는 리스트 스퀘어 라인을 구해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최 라인이에요. 2차식. y 이퀄 ax 플러스 b를 구하는데 그냥 아무 건이 아니라 요 점 4개를 지나가는 선인데 요 에라가 요 사이의 에라가 가장 작은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면 요 점을 지나는 y 이퀄 ax 플러스 b를 연립방 정식으로 만들면 식을 4개로 만들면 ax 이퀄 b라는 요런 식을 만족하는 연립방 정식이 돼요. 그러면 a도 알고 b도 아니까 그 a하고 b를 이용해서 a 트랜스포즈 a에 요게 1차 독립이니까 요거에 요 x 0, 1, 2, 4만 다르면 그러면 언제나 요 컬럼은 다 1차 독립이 돼요. 풀 컬럼 랭크를 갖게 돼요. 언제나. 자, 어쨌든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연립방 정식으로 놓으면 A하고 B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A 대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거 A 대거에다가 B를 곱해주면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쵸? 그게 바로 요 첫 번째 게 Y 이퀄 AX 플러스 요 1이 B가 되는 거예요. 즉, 그림을 그려보면 요런 직선이 돼요. 요 직선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이런 직선은 이 4점하고 좀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직선도 이 점들하고는 좀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죠. 근데 요 직선은 요 4점으로부터의 요 차이가, 요 차이들의 제곱을 더한 것들이 가장 작은. 그래서 스퀘어들의 합이 가장 작은.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고 그래요. 그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계수가 되는 그런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절에서는 뭘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 절에서는 뭘 배웠어요? 이번 절에서는 뭘 배웠어요? 이번만 하면 처음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배웠죠.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하니까 뭐가 돼? 그걸로 제너럴라이즈 인버스를 구할 수 있었죠. 제너럴라이즈 인버스를 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걸 이용해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할 수 있었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필요했던 건 뭐였냐면 그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필요했던 거지. AX 이퀄 B를 딱 줬어.
근데 그거에 대해 해를 구해야 돼. 근데 해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어.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하나가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걸 언제나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행렬의 사이즈가 정사각 행렬이 아니어도 그 행렬이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아도 그래도 언제든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인 것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